벌써 1년 너와 만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1주년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BS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드레이트 대표 이승행입니다. 네, 스타트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뜻깊은 1주년 사회를 맡아 영광입니다. 이승희 대표님, 제가 듣기로 딱 1년 전 오늘, 그러니까 2016년 9월 26일 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법률 특허 지원단 활동, 정기 포럼 및 스타트업 트랙 개최 등 일일이 설명드리기 너무 많은데요. 1년간 포럼의 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만들어지고 또 활동하는 걸 지켜보고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스타트업 만나서 기뻤던 한 해입니다. 앞으로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그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이 정말 곁에 있어서 행복했다고나 할까요? 내년엔 우리 스타트업 포럼에 여성 대표님들께서 따따블로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해볼게요. 자, 더 많은 여성 대표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내년 기대해 주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친구, 또한 선배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도움을 위해서 무심양면 노력을 해주실 겁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위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해 가고 있기도 하고요. 스타트업들이 혁신가로서의 열정이나 그리고 창업가로서의 이런 사명감, 이런 걸 잃지 않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대한민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스타트업 포럼이 미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리고 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지난 1년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을 준비하는 훌륭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뜻깊은 자리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더욱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함께 울어주고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 스타트업 포럼의 주인은 바로 회원사 여러분들이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스타트업이 우뚝 서는 나라, 스타트업이 나라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화이팅!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네, 스타트업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1주년 축하드립니다. 1주년을 축하합니다. 정말 따라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엄청 속도감이 있고 위트가 있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막 빨리 화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화면 속에 나와서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이 오늘 외모 순으로 뽑히셔서 여기 사회를 본다고 들었는데 왜 저기엔 안 계신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짤막하게 뒤에 사진에 잠깐 나왔었고요. 사실 이제 저도 1년 동안 사업하랴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활동하랴 굉장히 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예.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스타트업 스스로 이 업계의 지속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1주년이 된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포럼을 대표해서 김봉진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을 왜 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을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벌써 1주년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1년이나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저희가 작년도 2016년 9월 26일 날 처음 만날 때 발족을 할 때 뭔가 저희가 잘 됐으면 이런 모임을 만들진 않았겠죠. 뭔가 잘 안 되니까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보자 하고서 모였는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많은 스타트업 여러분들께 체감상 정말로 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주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돼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사업에만 열중하시고 이런 모임에 안 나오셔도 되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또 1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재원할 것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됐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있던 모임들은 정부기관에서 만들거나 학교에서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만들었던 협회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스타트업을 위해서 직접 만들었던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 게 단순히 혁신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 발전을 하고 또 지금 청년들, 3포 세대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속으로 부를 계속 상속했던 세대에서 지금은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부자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님이나 저를 포함해서도요. 공고 나오고 2년제 나온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볼 수 있다는 것들도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학교 가서 공무원이나 판사, 변호사, 의사가 되는 것들이 꿈이었다라면은 또 다른 사회의 성공의 길이 있다라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6년 9월 26일 날 이렇게 모였고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엄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분위기가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탄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요. 스타트업 트랙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에서 모임을 했을 때는 나오기 어려웠던 진솔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요. 인사 관련된 이슈 문제라던가 인센티브는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주식 배분은 어떻게 되냐, 투자 받을 때는 뭐 지분 이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디테일한 문제까지 서로 얘기 나누면서 고충을 해소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구태현 변호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법률 지원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생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정기 포럼과 정기 워크숍, 그다음에 비즈니스 환경 개선, 마지막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이제 규제 문제 관련된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측이라던가 국회의원이라던가 국회 쪽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목소리가 아직은 좀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트업 트랙으로는 주제 뭐 15개, 트랙으로는 20개, 참여자는 2,000명 넘게 됐었고요. 법률 지원단 법률 특허로는 문의사 16개 회사에서 22건의 상담 건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타트업 정기 포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아주 진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자리에 오셨던 기자님들께도 이제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이제 기사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의 진솔한 얘기들을 서로 얘기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간다라거나 아니면은 창업 공동 창업자와의 어떤 갈등 문제, 직원들의 인사 문제 이런 것까지도 아주 깊숙이 나눴었던 시간이 됐었고요. 회원사 워크숍도 가서 저희끼리 또 즐겁게 놀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은 작년에 이제 올 초에 대선 후보가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대선 후보 분들 진영에 저희가 정책 제안들도 했었고 실제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도 모시고 같이 여러 가지 제안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었고요.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정 이슈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의 이슈까지는 다 살피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4차 산업위원회도 이제 발족이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으실 거라고 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참여를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시장 경제들을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산업 인터넷 쪽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라는 기조 아래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등한 관계까지는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라고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 배달의 민족도 중국에 가서 배워오고 있어요. 지금은. 10년 전엔 중국이 인터넷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네이버에서 배워갔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의 노하우들, 왜냐면은 기본적인 DB 처리량이 달라요. 저희가 뭐 몇백 명 단위라면 거긴 몇십만 명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배우고 있고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에서 독일에서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도 각 나라마다 각 국가에 맞게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본은 로봇 쪽이 워낙 잘하니까 로봇 쪽에 관련돼서 성장 동력을 뽑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ZMP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이미 다 만들었고요. 2020년도,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남았죠. 올림픽 때, 일본 올림픽 때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겠다라고 정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년 뒤에 정말로 자율주행 택시라든가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기술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막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참 혁신이 뒤지고 있는 일본에도 여러 가지로 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울여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글로벌 사업자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국내와의 역차별 이슈, 국내 규제 이슈하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한국에서 저희는
한국을 넘어서서 글로벌에서 사업을 하고 해외 나가서 더 큰 성장을 해와라라고 얘기하지만 국내 사업자 중에 상당 부분 저를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법적인 규제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의 생각의 리소스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어요. 미국이나 선진 스타트업 기업 나라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혁신을 줄까, 어떻게 시장을 혁신할까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면 저희는 절반 이상을 계속 정부에서 이번에 이런 규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모여서 또 이걸 어떻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해결했지?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가서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입법 법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시장하고 더 경쟁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 사이에 해외에 있는 유수한 스타트업들, 유명한 인터넷 회사들이 한국에 침투해서 더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좀 다녀왔어요. 지방에 내려갔다가 숙소를 예약을 하는데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게 됐어요. 뭐 국내에서는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야놀자라는 좋은 서비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놀자에 들어와 있는 업소랑 에어비앤비에 들어와 있는 업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놀자 대표님께 물어봤죠.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야놀자는 할 수 없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왜 하냐? 그랬더니 에어비앤비 외국 회사라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외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회사는 그걸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도 지금 배달의 민족도 가장 광고비를 많이 내고 있는 게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곳들이에요. 네이버에다 광고비 많이 안 내요 이제. 네이버가 알면 깜짝 놀라겠지만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한국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서 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해외에 나가는 전략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이거를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 7월 달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중에 100대 기업, 상위 100대, 여태까지 투자를 많이 받았던 100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이들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40%는 바로 불법이에요. 사업자를 낼 수도 없고요. 그런 걸로 시작을 하면 바로 대표이사가 영창에 들어가요.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버, 디디추시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되고요. 운송사업자법에 저촉되고 에어비앤비도 숙박업에 접촉이 되죠. 30% 정도는 조건부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해외에 있는 혁신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면은 70%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조사를 해봤어요. 리서치로 한 1000명 정도 전국 성인 대상으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스타트업이 일자리, 경제 성장의 열쇠이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쪼개서 보면은 신규 일자리 전망에서는 토목건설, 제조업, 대기업보다 IT 기반 스타트업이나 인터넷 서비스들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게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국민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셨고요. 한국 경제, 미래의 한국 경제에 기여할 것들, 어느 산업 분야가 미래 한국에 더 많은 경제 분야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대기업이나 제조업이 아니었고요. ICT 기반 사업 스타트업과 인터넷 서비스가 1.5배에서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들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나 모든 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을 더 많이 모으고 지혜를 좀 모아야 될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우리 경제의 중요도를 보면은 76%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제조 기반의 산업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산업 인프라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규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스타트업이라던가 ICT 기반의 서비스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여기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이실 텐데요, 기업가실 텐데요.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도와줘야지. 그런데 니네들이 잘 되면은 진짜 사회가 좋아지는 거야? 뭐가 좋아지는 거야? 니네도 똑같은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기업들과? 이런 얘기들 종종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기 전에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드라마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저는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아,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기업가들의 시선이구나, 평가구나. 가족에게 불법 상속을 하고 미성년자인 자식들에게 뭐 자회사 하나 만들어서 편법적으로 부당하게 돈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기업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되면은 당장에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에서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볼 텐데요.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주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 그리고 사회 공동체 발전 노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이라는 것을 이따가 같이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좀 조금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 편법적인 상속 경영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저희 스타트업 위원사들이 다 동의를 했고 이따가 사인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당한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다. 부당하게 가족들에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넘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하죠. 지금 정부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금도 기업 문화를 많이 바꿔나가는 데는 스타트업들이 앞장서서 많은 것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명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가치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에게 정부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20년이 된다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도를 더 많이 내고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 환경 개선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역차별 규제, 그다음에 그림자 규제. 규제 한 듯 안 한 듯 계속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맞다라니까 해서 했는데 시작하고 나면은 폐업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걸었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들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딸은 뭔가를 물건을 사면요. 최근에 드론을 샀어요. 드론을 샀는데 드론 사용법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썼던 블로그나 이런 것들에서 글을 보시면서 드론 사용법을 익히실 텐데 저희 딸은 10대예요. 10대 초반인데 바로 유튜브를 열어요. 드론 사용법을 쳐요. 동영상으로 나와요. 그걸 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당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도 하루에 지내는 시간 중에 지금 오시면서도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정보 교류를 하셨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글 앱스토어도 그렇고요.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광고비도 내고 있고 하고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 어떠한 규제라던가
어떠한 법규도 지키지 않고 있죠. 텀블러 사태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게 정말로 5년 10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디지털 회사들이 한국을 다 먹고 저희는 그냥 그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전락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조카들 10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쓰시는 거를 보시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해외 서비스일 거고요. 결제하는 것도 해외에다 결제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터넷 인프라를, 아주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만들어낸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해외 서비스이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빠르게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혁신 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중요한 게 민과 간 어느 쪽 한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정부, 국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 스타트업 포럼이 꿈꾸는 세상은 이거예요. 창업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혁신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진 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키노트 말씀처럼 창업가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도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키노트 내용 중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스타트업 분들을 대표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운영위원분들을 단상으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분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앞으로 나와주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사회 구성원 지속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편법적인 상속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부당한 가족 경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투명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포럼 운영위원분들께서는 다짐의 뜻을 동참하실 경우에 앞에 있는 판넬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인 스타트업을 대표하여 봄앱의 유준우 대표님의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흩어져 있는 내 보험을 한 곳에 통합보험관리의 봄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레드벨벳 벤처스의 대표 류준우입니다. 우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사무국의 방재순 실장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스타트업 제언을 해주십사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개월 동안 이 서비스가 나온 지 7개월 된 저희 신생 스타트업으로서 저희는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몸담으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5분의 대표님께서 본인의 서비스를 발표하시겠지만 저희 역시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저희 서비스를 발표하고 그게 계기가 되어 시리즈 A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또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기 계신 김봉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대표님들께 그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얻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즉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저에게 있어서 멘토이자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이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혁신하고 있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이민하 교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기술, 사회, 그리고 인간이 총체적으로 융합하는 초생명 사회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융합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우리 약 130개 회원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모바일을 연결해주는 나우버스킹, 그리고 매장과 고객을 연결해주고 있는 도도포인트, 그리고 여기 계신 대표님처럼 외국 여행자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레드타이 버틀러, 그리고 여기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미드레이트까지 우리 스타트업 포럼은 지난 1년 동안 이 4차 산업혁명을 혁신하는 그런 선두에 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서의 협력 시너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력, 대표자의 나이, 매출액, 스펙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고민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타트업 포럼은 매번 발전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각 스타트업 포럼사들끼리 사후 제휴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공동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연계해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인재들을 추천해 주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주부와 착한텔레콤이 사업 제휴를 맺은 것도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저희처럼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연계하는 그런 역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우리 스타트업 포럼의 역할이자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척박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 개선과 그리고 규제 개혁을 통한 바람직한 미래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대선 후보 초청 포럼에서 지금의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에 가지고 계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여러 생각들과 이런 실천 방안들을 저희가 검증하고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최성진 사무총장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전문 아나운서인 줄 알았던 기억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10만 개 이상의 신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지만 1년 내에 60% 이상이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내에 폐업률은 80%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주홍글 씨처럼 꼬리처럼 다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벤처가 국내에 들어오면 70%가 규제에 저촉된다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은 리소스를 투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페이퍼워크이라는 문제점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미온적 행정과 정부와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베끼기, 그리고 왜곡된 투자 현실 역시도 우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많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 포럼이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껏 1년 동안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 담당자 분들께 지금의 우리 생태계를 제대로 알리고 이것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토대로 저희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이룩해야 합니다. 노량진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좌절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경력이 단절된 경력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다시 창업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선순환 역시도 절실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 2차 포럼은 국내를 넘어서 도쿄, 베이징, 홍콩 아니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저희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 짧은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앱의 류준희 대표님 재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관련 현안 논의 및 정책 자문을 해주실 국회의원분들을 위촉하는 자리입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해 주실 의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네, 먼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님,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국회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개해드립니다. 유성엽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김수민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입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렇게 위원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국회에서의 스타트업을 위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모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14분 의원분들을 대표해서 두 분께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진 의장님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의원 김세연 의원님 함께 단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국회의원 김세연, 귀하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 자문단으로 위촉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국회의원 김수민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국회의원 김수민, 귀하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 자문단으로 위촉합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 네, 마찬가지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봉진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스타트업 지속성장 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하실 예정이신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를 먼저 주신 네. 관계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정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지역구는 부산 금정구 출신이고요. 먼저 이렇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책 자문 역할을 맡겨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이끄시는 여러 대표님들 뵈면 기적을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촘촘한 규제와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방해를 뚫고 이렇게 이 기업을 이끌고 계신 것은 정말 어떤 도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이어가시는 이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토론회를 주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 및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제정 당시의 취지와 달리 약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요. EU GDPR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게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것이 동시에 균형 잡힌 그런 이 법제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우에는 지나치게 한쪽 면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 핀테크 관련한 또 여러 의료 또 개인정보 다루시는 위치 정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애로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세세한 것부터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정치권의 태도의 문제, 정부의 이런 규제 일변도의 경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업하시기 좋은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국회에서 조그맣게 정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모이신 창업가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문구는
창업가들이 어제와 싸워서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문구가 떠올라요. 기득권, 뭐 규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 어제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제 싸워가면서 내일이라는 혁신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대표들 보면서 항상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기 김세현 의원님께서도 토론을 주최하셨지만 제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공공기관의 그 스타트업 기술 편취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제 국회가 계속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스타트업들 분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국회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떠한 과거에로만 회귀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웃데이트된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내일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초기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포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소개를 희망하는 그런 스타트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정된 스타트업은 라이클, 헬프미, 스페이스랩, 코멘토, 스크루바입니다. 해당 스타트업 분들을 호명한 순서대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유휴 자전거를 활용한 자전거 쉐어링 플랫폼을 만든 정다움 대표님, 라이클의 정다움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 라이클을 운영하고 있는 정다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1주년 행사에서 5분의 대표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집을 그리고 소카를 통해서 자동차를 공유하는 일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클은 집도 자동차도 아닌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순환형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양적으로 봤을 땐 정체 현상을 겪고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가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전거 시장은 점차 자전거를 레저로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에 있는 자전거 매장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접 전국의 자전거 매장 약 1000여 곳을 방문하며 조사해본 결과 온라인 판매 채널의 확장으로 오프라인에서의 판매는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장당 평균 10대 이상의 재고 등의 유휴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라이클은 이러한 유휴 자전거를 활용하여 고객들이 보다 다양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입니다. 그 이용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라이클 앱에 자전거 매장에 유휴 자전거를 등록하면 고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로드사이클부터 산악자전거, 전기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를 시간 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자전거 추천 코스까지 제공하여 고객들이 자전거 선택부터 라이딩까지 전반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거래 금액에서 약 15%의 중개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전거 손해 면책 제도를 도입하여서 고객들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면서 저희의 새로운 부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자전거 교육과 라이딩 행사를 주최하여서 적극적으로 B2B 수익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전거 쉐어링 서비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따릉이, 중국의 모바이크 오포 등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들과 경쟁자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목적에 있습니다. 중국의 모바이크 오포나 서울시의 따릉이는 보다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저희 라이클은 다양한 자전거를 활용해서 여행 그리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쉐어링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컨셉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저희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현재 약 5만 다운로드와 서울, 부산, 제주도에 약 100여 곳의 제휴 매장을 확보하여 50개가 넘는 자전거 브랜드사가 입점하였고 30만 원대의 저가형 생활형 자전거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프리미엄 자전거까지 총 700대가 현재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달 9월까지 약 3,000건 이상의 자전거 쉐어링이 저희 라이크를 통해 이루어졌고 매월 평균 146%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 2017년 저희는 1만 건의 거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여행 문화는 사실 한강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간 한강과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하는 인구는 약 72만 명이며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를 방문하는 인구 내국인의 2.5% 그리고 외국인의 4.5%는 자전거 여행을 위해 방문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이용객의 약 62%는 공공자전거를 여행과 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응답하여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 1,700억 원 규모의 유효 시장을 파악하였고 이 시장을 타겟팅하여 지금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라이클은 이러한 서비스 시장 환경에서 올해 11월부터 인도어 사이클링 샵들, 즉 실내 라이딩 샵들과 제휴를 통해 자전거 보관부터 피팅, 교육, 실내 라이딩까지 날씨에 상관받지 않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2018년 3월 오픈을 목표로 해서 현재 라이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델은 바로 개인의 유휴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는 P2P 모델로의 사업 모델 확장입니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1만 대 이상의 자전거를 저희 서비스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저희 라이클은 자전거의 가치가 단순한 이동수단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다 다양한 자전거들을 공유하여서 새로운 자전거 여행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비전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라이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인데요.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헬프미의 박효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리걸테크 스타트업 헬프미의 박효연 대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헬프미는 2015년 6월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 3명이서 설립한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변호사나 법무사나 변리사, 노무사 이런 법률 전문직이 하는 일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효율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요. 그 개발에 그치지 않고 그 개발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로 언론에서는 항상 이렇게 3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이제 언론 기사가 굉장히 자주 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항상 변호사가 탑 10 안에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보면은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직이 하는 일의 80% 정도는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페이퍼 워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페이퍼 워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어질 직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변호사가 없어질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충분히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나 이용이 예상되는 버티컬 법률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급명령이나 법인 등기, 상속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자동화가 좀 더 손쉽고 유료 매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큰 특징은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편의성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자동화의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자동화의 단계가 이제 그 끝점에 이르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이제 파괴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요. 이런 파괴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초로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많습니까? 혹시 서비스는 다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다 하고 있는 게 맞고 다 이제 원활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여러 개 이제 계속 출시하는 이유는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첫 번째 출시했던 서비스는 법률 상담 헬프미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이제 그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영화표를 예약하듯이 버튼 하나를 클릭하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지금도 많은 고객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지급명령 헬프미인데요. 작년 8월에 시작을 했고 지급명령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한 형태의 민사소송이고 1년에 138만 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 자체를 좀 상당히 자동화한 것이고요. 보통 시장에서 변호사가 제공하는 비용의 뭐 거의 한 30-40% 정도의 비용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 헬프미인데요. 법인 등기 헬프미가 이제 저희 지금 회사에서는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법인 등기는 다들 아실 텐데요. 뭐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회사 이름이나 주소만 바꿔도 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등기를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법무사한테 업무를 맡기는데 그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던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자동화 기술로서 해결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이제 서비스의 가장 법인 등기 헬프미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요. 보통 저희 이제 그 회사를 찾아주신 그 대표님들이 단 한 분도 급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전부 다 급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고객분들이 뭐 만족하시는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편의성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물건을 사면은 뭐 예를 들면 확정 메일이 오고 발송했다고 메일 오고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런 거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뭐 이커머스에서. 근데 사실 법률 시장에서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저희는 그런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죠. 가격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20% 정도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동화 어떤 단계가 올라가면 저희가 낮출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이제 그 폭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는 시장 점유율을 정말 많이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속 문제 헬프미인데요. 뭐 여기서 겪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이제 사망하신 분이 빚을 남기고 사망을 하셨을 때 그거를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이 빚 상속을 막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나름 꽤 까다로운데요. 그 신청하는 절차를 자동화한 서비스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서비스처럼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춘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티컬 법률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는 부분들을 공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나중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법률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만 해도 1개 서비스가 거의 출시 직전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3개 정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법률 스타트업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법률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리걸테크 스타트업
이라는 어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은 코리아 리걸 테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굉장히 좀 거창한 이름으로 저희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척박하고 어떤 힘든 환경에서 스타트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당히 궁금한 스타트업인데요. 스마트 인테리어 에이전시 스페이스레븐의 김동윤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레븐 김동윤 대표입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좌절과 어떤 이런 실망 많이 겪는데요. 이상하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오거나 관계자 대표님들을 만나면 희망과 또 꿈을 다시 꾸고 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인테리어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포테리어 지금 서비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와 프랜차이즈 창업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또 열정이 아주 가득한 팀으로 구성돼서요. 2016년 2월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할 때 빠르고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즉시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인테리어와 함께 인테리어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인테리어 산업은 해마다 증가해서 16조 원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제품 시장과 리모델링 시장을 포함하면 60조가 넘는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제점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혹은 지인들은 인테리어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인테리어 회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만나더라도 그들을 대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기보다 좀 성급하게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테리어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마케팅과 영업 채널이 부족해서 역시 또 아주 안 좋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모델은 고객이 인테리어 견적 요청을 하게 되면 위치 기반과 맞춤형 기반으로 인테리어 회사 3개부터 5개까지 대비 견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인테리어 컨설팅과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 구조는 현재 정보 확인료, 계약 수수료, 그리고 파트너 가맹비가 매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목표 시장은 상업 공간입니다. 이 일반적인 저희 경쟁 업체들은 주로 주거 공간에 많은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업 공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도 520조로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창업 비용에 투입하는 것이 구매와 운영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이 이제 고정비가 발생이 되는데 초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부동산과 인테리어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은 매출액이 50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인테리어에 대한 폭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갑질의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또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이끌어내도록 지금 마케팅을 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이 많은 비용을 이제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인테리어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웹 검색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 아니면 관련 법규, 뭐 소방법이나 기타 등등의 것들 그리고 이제 견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인테리어 컨설팅을 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 공급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류준우 대표님께서 창업 폐업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쉽게 접근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4가구 중 1가구가 창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매일 200개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0개요. 2,000개가 폐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3,000개가 또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창업 정보를 제대로 알지 않고 쉽게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업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어 에이전시다 보니까 창업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상권 분석과 창업성 평가 등을 통해서 이들이 폐업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인테리어를 두 가지로 IoT와 V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IoT 서비스는 모든 매장 내 모든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CCTV도 외부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가장 필요한 보안 서비스와 보험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VR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인테리어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축적하기 위해서 2D 이제 포토그래퍼를 이용을 해서 2D 사진을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포토그래퍼보다 이용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VR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이 VR은 저희가 터치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하는 것을 좀 편의상 동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지금 이렇게 정보 태그로 나오는 것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 VR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 쇼핑몰, 인테리어 제품 쇼핑몰 포함 광고 영역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저비용 고율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인테리어 홍보 영상 제작과 더불어서 좋은 인테리어 회사들을 만나서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고객과 회원사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와 연관성이 높은 회사들과 다양한 제휴를 맺어서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저거는 계속 제가 우려먹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이 역시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렇게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포럼과 박람회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실적으로는 1년치 기준으로 견적 요청 건수가 3,845건에 견적 요청 금액이 824억 원인데요. 지금 현재 계약성 22%의 계약 성사율을 내년에는 40%로 끌어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 회원 수는 전국적으로 1,920개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사례로 우수 기업 중 저희 인테리어 회원사들 중 한 곳이 2달간 3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저희 회원사들의 매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지표도 미미한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응원해 주시고요. 또 투자자분들도 많이 저희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희 인포테리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직자 온라인 취업 멘토링 서비스. 온라인 취업 멘토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리크루팅 기술을 개발한 코멘토 이재성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포럼의 신규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 코멘토의 이재성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가 되면 누구나 고민이 생깁니다. 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회사에 적합하게 잘 작성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게 될 일이 내가 원래 기대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답을 찾기 어려운 취업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에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코멘토는 이렇게 구직자들이 취업과 관련된 질문이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올리면 기업에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 현직자가 답변을 남겨주는 취업과 관련된 지식인 서비스입니다. 코멘토의 서비스 메커니즘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직자는 질문이나 자기소개서를 첨부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멘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을 하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요청된 정보와 그리고 멘토의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매칭해서 가장 적합한 멘토에게 요청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멘토는 코멘토 서비스에 접속해서 자기한테 도착해 있는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요청들을 선택하고 답변을 남기면 서비스는 완료가 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8천여 명 정도의 멘토가 참여하고 있고 한 15만 건 이상의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평균 답변 완료 시간은 약 3시간, 그리고 24시간 내에 98%의 요청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멘토링 플랫폼을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의 그 미스매칭 문제입니다. 국내 채용 시장은 그 역대 최대 실업률을 매년 갱신할 만큼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입사자의 1년 미만 퇴사율도 25%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광고 중심의 채용 포털은 이런 매치메이킹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자들을 모으고 멘토링 과정에서 구직자들의 그 이력, 관심사, 역량에 관련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수집한 다음에 이것들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기업과 인재를 매칭하는 로보틱 리크루팅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리크루팅은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기존의 채용 포털에서 이용하던 인재 검색 서비스를 그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로봇 그 찾고자 하는 인재상을 입력하면 로봇 리크루터가 자동으로 찾아서 인재들을 매칭해주고 알림을 발송해주고 그런 방식을 통하면은 수백 개의 기업과 수만 명의 인재를 동시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매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멘토의 매칭 알고리즘은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뭔가 명시된 이력이나 관심사 이외에 정성적인 역량 항목까지 그 예측해서 매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 중에 분석력의 강점을 보이는 구직자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강점을 보이는 구직자를 분리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멘토에는 두 가지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링 서비스인데요. 구직자들이 저희 서비스에 방문해서 멘토링 요청을 할 때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아니면 대학교가 저희 서비스를 통째로 구매를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환율 8.3%, 뭐 평균 매출 46,000원 정도의 이제 과금이 발생하고 있고 대학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전국의 10개 대학교 정도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로봇 리크루팅 서비스는 현재 신입 그 채용 시장에만 타겟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뭐 랜딧이나 그 뭐 에어비앤비 코리아, 위워크, 그 다음에 뭐 트레저 헌터 같은 유수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코멘트를 통해서 인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수익 모델을 통해서 작년 대비 뭐 300% 정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그 플랫폼의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수익 모델을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왔고 이제부터는 저희 서비스의 스케일업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뭐 누적 가입자 수, 누적 멘토링 수, 그리고 월간 회원 그 활동 회원 수, 그리고 콘텐츠 소비량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연간 2천억 원 시장의 그 신입 채용 정보 시장이라는 굉장히 작은 니치 시장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저희가 멘토링 플랫폼과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장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큰 시장인 경력 채용 시장, HR 솔루션 시장 및 성인 교육 시장으로 저희의 유저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진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대기업과 전략 컨설팅 관련 경험이 있는 팀 4명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취업 멘토링 서비스의 코멘토의 이재성 대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필름 카메라 앱을 운영 중인 스크루바의 조경민 CMO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닥을 만든 스크루바의 CMO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구닥을 만든 팀원 4명은 모두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루는 저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진 찍기가 너무 쉬워졌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보다 고른다는 게 너무 강해졌고 찍혀진 수많은 사진이 하나의 용량이 되는 게 무척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감성적이시죠? 저희 대표님의 본업은 미술학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 한 장 한 장에 가치를 줄 수 있고 사진 찍는 그 행위에 가치를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필름 카메라. 좀 더 발전해서 저희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구닥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구닥 앱을 실행하면 구닥 앱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디자인이 보이는데요.
말도 안 되게 저 작은 뷰파인더를 통해서야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회용 필름 카메라랑 똑같이 24장만 찍을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남은 사진 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답답한 건 24장을 다 찍었으면 3일이라는 인하 시간이 지나야지 사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사실 3일이라는 시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사진관 가면 사진관 아저씨께서 3일 뒤에 사진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따뜻했던 기억과 두 번째는 인간의 망각의 시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잊혀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3일이 지날 즈음에 반복하면 그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기억? 그럼 이건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3일이라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구닥은 출시한 지 딱 한 달 만에 28만 명 넘는 사용자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특히 한국, 태국, 필리핀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전체 카테고리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이런 여유로움의 상징이라는 북유럽에서도 1등하고 다양한 나라에서 아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출시하고 한 달이 좀 지난 시점부터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중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전체 3위를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진 및 비디오 카테고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걸 매출을 통해서 기분 좋게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시 2달이 된 시점에 저희가 79만 명이 넘었고 이제 13개의 국가에서 전체 1위를 했습니다. 국내 많은 언론사도 되게 구닥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앱이 그리고 모두 각자 본업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앱이 성공했다는 거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특히 해외 언론 매체는 더 벌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매일 받아보는 매체가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다는 프로덕트 퀀트에서 저희가 이렇게 메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혹시 하이피스트라고 아시나요? 저희끼리는 꿈의 매체인데 하이피스트 메인에 페이스북과 앨런 머스크 사이에 이렇게 단무지처럼 구닥이 메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실 사용자들은 마케터는 저 혼자가 아니라 사용자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여긴 계신 분들은 분명히 포럼이 끝나고 집에 가셔서 또 친구 만나셔서 구닥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 작은 뷰파인더로 찍어야 되고 3일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모두 저희 마케터라고 생각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구닥을 통한 해시태그뿐만 아니라 사실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이렇게 연관 해시태그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디로 검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계정을 구닥 계정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일상을 추억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 앱 구닥이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강점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사실 본업이 있다 보니까 뭐 부업으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저도 회사로 가는 길이랑 구닥 팀원 만나러 가는 길이 마음가짐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구닥 팀원들 만나러 갈 때는 정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이러면서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그거에 대해서 각자 일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랬던 아무래도 즐거움이 더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제 1주년인데요. 어제 새벽 2시에 저희 단톡방에서만 나왔던 데이터를 여기서 깜짝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저희가 확인한 건데 저희가 100만 명이 넘겼습니다. 네.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기다림이라는 거 이꼴 뭐 답답함, 불편함인데 저희는 기다림에는 설렘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닥을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 스크류바 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조경민입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초기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행사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스타트업이 묻고 고민하고 답하다라는 타이틀로 오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픈 포럼 진행은 비네이티브 김문수 대표님이 사회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잠시 짧은 사회를 봤지만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열정에 이곳이 더운 건지 아니면 대표님들 열정 때문에 그렇게 후끈하게 달아오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고요. 그리고 잠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아, 나도 이제 회사를 나와서 좀 뭔가를 차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열정에 탄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포럼의 회원사로 오픈 포럼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